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전직 판사 출신 양승태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한 내부 고발자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탄희 의원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시사인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 제가 지난 9월 29일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법원 쿠데타가 터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의혹이 사실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전해드렸던 내용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횡포가 결국 가능하게 한 그 수단은 사법부에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법부가 영장을 막 줄줄줄줄 이렇게 뽑아주고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추가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그냥 대법원에서 딱 결정을 해버리고 끝내버린다든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법부가 현재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국회에 보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총 6년 중에 3년이나 넘었는데 사법개혁의 진전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사법농단 당시에 66명의 그 판사 중에 징계 회부는 고작 10명에 그 10명조차도 전원 복귀를 한 사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서 왜 윤석열의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김명수의 지난 3년 안에서 사법농단의 핵심인 그 법원 행정처, 이거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게다가 취임 때부터 재판 문화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재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고제도에 대한 개편을 하겠다, 뭐 전문 법원을 도입하고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바꾸겠다. 하지만 그 상고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연구를 올해 1월에 들어서서야 시작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그 목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이탄희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큰 틀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김명수가 사법개혁을 배신했다. 내용은 이런데요.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사건이라 형사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헌법에 반하지만 무죄라는 결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형사 절차를 밟게 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형사처벌로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법원이 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든 선택지였고, 실제로 그 선택지를 통해서 양승태는 구속이 되고 검찰이 법원에 그 사법농단 연루 사실이 있는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통보를 했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가 있는 현직 판사 66명 중에 고작 10명만 징계를 청구했고, 2019년 이탄희 의원이 그 두 번째 사표를 냈을 때 김명수가 이탄희 의원에 대한 그 사직을 말리다가 결국 끝에는 이탄희 의원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한 게 이탄희 의원 본인은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때 이런 말을 들은 이탄희 의원은 이 공정한 재판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그 법원, 그러지 못한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는 진실, 뭐 이런 일련의 가치를 지키려고 희생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도 그런 뜻일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김명수 대법원장, 이 법원을 지킨다라고 말했던 그 뜻은 법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이 수호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법원 그 자체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탄희 의원의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개입과 외부 법원의 어떤 비판에서 판사들을 지켜낸 사건, 이를 위해서 썩은 일부만 폭로한 사건, 그렇게 미묘하게 의미가 바뀌었다고 하죠. 이탄희 의원은 판사직을 내려놓으면서도 판사다움의 기준을 제발 낮추지 마시라, 사법농단 처리를 온정주의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말을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많이 닮아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젊은 판사들하고 함께 이 사법농단에 분노하며 함께 싸웠던 정말 몇 안 되는 어른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보니 사람을 잘못 본 것도 대법원장으로 올라서고 나서 그러한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함이 사람을 바꾼 것도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주눅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대법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주눅이 들었고 양승태 시절에 그 고위직들이 여전히 대법원에 남아있으니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그 고위직들로 인해서 주눅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양승태 시절의 사람으로 배치를 한 것 그 또한 김명수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김명수가 그 굴복한 대상이 그럼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법원 가족주의였다.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와 기능은 다르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와 같은 가족주의는요. 놀랍도록 닮은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성 가족주의. 그러니까 판사 가족, 검찰 가족. 이들은 신성하다라는 겁니다. 재판과 수사라는 행위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 수사를 하는 사람, 기소를 하는 사람, 그걸 하는 사람이 신성하다라. 이러한 치명적인 오독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집단 행동 또한 양승태 사법농단 시절의 법원 행정처의 모습처럼 가족을 지키는 일에 대한 검찰이 어떤 자부심을 공유하는 듯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해당 인터뷰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거 같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양승태가 뒤흔들어서 무너뜨리고 김명수가 또다시 지금 뒤흔들고 있는 사법농단 처리의 질서, 이를 복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법원개혁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탄희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과정에서 겪었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공황 증상으로 찾아와가지고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중단을 하다 보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복귀를 하니 이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에 정말 충격적인 법원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판사인 그 임성근 판사와 이민걸 그 판사가 연임 신청을 포기하면서 두 판사가 안전한 퇴임을 앞두게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법관 탄핵소추 대상으로 이 이탄희 의원이 내심 점치고 둔 그 판사가 이 둘이었는데 이 정치 현실을 또 따져보고 일정을 또 쭉 계산을 해보니까 탄핵 일정을 퇴직 전으로 맞출 길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매우 안전하게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주 명예롭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을 없던 것으로 돌리게 된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김명수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소속 조직원들 매우 신성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즉 자신들에게만 성역을 만들어 놓고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법개혁이고 사법개혁이 곧 언론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에 사로잡혀서 사법개혁을 놓치거나 또는 사법개혁에 사로잡혀서 언론개혁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와 관련된 이슈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